여러분,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이 무엇이냐고 하면 많은 분들이 금고나 통장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풍수의 관점에서 보면 진짜 재물운을 좌우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밥솥입니다. 밥솥은 단순히 밥을 짓는 조리기구가 아닙니다. 옛날부터 밥솥은 집안의 불씨를 지키는 곳이었고 가족의 생명과 재물을 이어주는 중심이었지요.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불과 곡식의 조화를 매우 중시했습니다. 불은 양의 기운을 상징하고 곡식은 땅의 기운을 담고 있어 이 둘이 만나는 곳이 바로 밥솥이었습니다. 그래서 밥솥을 어디에 두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집안의 재물운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믿었습니다. 현대의 전기밥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에너지는 곧 불의 기운이며 그 안에 담기는 쌀은 땅의 생명력입니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루는 순간 식복이 생기고 식복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재물운도 따라오지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밥솥을 아무 곳에나 두십니다. 심지어 운이 새어나가는 자리에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밥솥의 위치 하나가 금전운을 막고 가족의 건강과 복까지 흐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것이지요. 오늘은 밥솥이 재물운에 주는 영향은 물론 절대 두면 안 되는 장소, 그리고 금전운을 부르는 올바른 관리법까지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우리 조상님들의 집에는 가마솥이 있었습니다. 이때 가마솥은 단순한 조리도구가 아니라 가족의 중심이었지요. 아침이면 그 솥에서 밥을 짓고 저녁이면 국을 끓였습니다.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늘 관리했고 솥뚜껑을 함부로 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가족의 생명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밥을 다 지은 후의 행동입니다. 조상님들은 반드시 뚜껑을 닫았습니다. 김이 빠져나가면 복도 함께 새어나간다고 여겼지요. 그래서 밥솥 뚜껑은 항상 닫아두고 아이들에게도 함부로 열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집안의 재물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밥솥이 재물과 연결될까요? 풍수에서 밥솥은 불과 물, 그리고 곡식이 만나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불은 양의 기운을 만들고 물은 생명을 순환시키며 곡식은 대지의 풍요를 상징하지요.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식복이 생깁니다. 그리고 식복이 있는 집에는 반드시 재물운이 따라옵니다. 마찬가지로 밥솥으로 짓는 쌀은 예로부터 재물을 의미했는데요. 우리 조상님들은 흰쌀밥을 먹는 것을 풍요와 부유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현대의 전기밥솥도 원리는 같습니다. 전기 에너지는 곧 불의 기운입니다. 그 안에서 쌀이 익어가는 과정은 화기와 수기가 만나 생명을 탄생시키는 순간이지요. 이 화기가 집안 전체의 활력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의 에너지가 살아나고 일이 술술 풀리며 자연스럽게 돈의 흐름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밥솥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십니다. 밥솥은 화기를 품고 있기에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자리에 두면 불의 기운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오히려 집안의 균형을 깨뜨리게 되지요. 특히 습기가 많은 곳이나 기운이 정체된 구석에 두면 화기가 약해지면서 재물운도 함께 사라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결입니다. 밥솥 안에 밥알이 눌어붙어 있거나 뚜껑에 물때가 끼어 있다면 그 순간 기운이 탁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에 두어도 소용없지요. 더러운 그릇에는 맑은 기운이 담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체된 에너지가 쌓여 집안 전체를 무겁게 만듭니다. 실제로 재물운이 막혔다고 찾아오신 분들의 집을 보면
밥솥이 현관 근처에 덩그러니 놓여 있거나 싱크대 바로 옆 습한 곳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치도 잘못되었는데 관리까지 소홀하면 그 집의 화기는 완전히 꺼진 것과 같습니다. 결국 밥솥은 어디에 두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집안의 금전운은 물론 전체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밥솥은 단순한 살림도구가 아니라 재물운의 핵심이지요. 부잣집일수록 밥솥의 위치와 상태를 세심하게 관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이며 이사를 많이들 하실 텐데요. 이사할 때 가장 먼저 드려야 하는 물건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밥솥입니다. 옛날부터 새 집에 들어갈 때는 밥솥을 제일 먼저 드렸습니다. 그것도 그냥 빈 밥솥이 아니라 쌀을 가득 담아서 말이지요. 이 풍습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밥솥은 불과 생명, 재물의 근원으로 여겨지지요. 새로운 보금자리에 밥솥을 드리는 행위는 이제 이곳에서 돈이 끊이지 않고 들어온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안에 쌀을 채워 넣는 것은 금전운이 가득 차오르기를 바라는 염원이었습니다. 쌀 한 톨 한 톨이 곧 돈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 역시 밥솥이 없는 집은 재물이 머물지 않는다고 말하시지요. 아무리 큰 집이라도 밥솥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으면 그 집은 금전 흐름이 원활하게 돌지 않는 텅 빈 공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밥솥이 제대로 자리 잡으면 그곳부터 재물운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사하는 날을 매우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손 없는 날을 택해 이사를 했는데 이는 잡기나 부정한 기운이 금전운을 막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지요. 그리고 이날 밥솥을 가장 먼저 드리고 그 밥솥으로 첫밥을 지어온 가족이 함께 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집에서 재물의 흐름을 여는 의식이었고 가족 모두가 풍요를 나누는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밥솥과 함께 드리는 물건들인데요. 바로 소금과 팥입니다. 요즘에도 운의 정화를 위해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지요. 소금은 나쁜 기운을 정화하고 팥은 애군을 막아 재물운이 새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밥솥 안에 쌀을 담고 그 위에 소금 한 줌과 팥 한 줌을 올렸고 이를 그릇에 나눠 담아 새집 구석구석에 잠시 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집 전체가 정화되고 금전의 기운이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인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현대에도 이 풍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할 때 밥솥을 먼저 드리고 그날 저녁 그 밥솥으로 밥을 지어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식은 간소화되었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살아있지요. 새로운 공간에 재물의 씨앗을 심고 가족의 금전운이 꽃 피우기를 기원하는 마음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풍습의 핵심은 돈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밥솥이 자리 잡으면 재물도 자리를 잡습니다. 반대로 밥솥이 이상한 장소에 있다면 금전 흐름이 잘 흐르기 어렵겠지요. 밥을 짓는 불씨가 꺼지지 않으면 돈의 흐름도 끊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잣집일수록 이사할 때 밥솥을 소중히 다룹니다. 옛것을 버리지 않고 새 집으로 함께 가져가거나 아예 새 밥솥을 준비해 쌀과 함께 첫 번째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사는 단순히 집을 옮기는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금전운의 흐름을 시작하는 순간이지요. 밥솥의 위치 하나가 집안의 금전운을 좌우합니다. 아무리 좋은 밥솥이라도 잘못된 자리에 두면 재물이 들어오기도 전에 빠져나가 버리지요. 풍수에서는 공간마다 흐르는 기운이 다릅니다. 밥솥은 화기를 품고 있기에 그 자리를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밥솥을 두면 안 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먼저 현관 입구 근처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현관은 외부의 기운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입니다. 이곳에 밥솥을 방치하게 되면 재물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문 앞에서 그대로 흩어져 버립니다. 특히 둘 곳이 없다고 해서 신발장 위나 현관문 바로 옆에 아무렇게 두는 것은 최악의 자리입니다. 밥솥의 화기가 외부로 향하면서 집안의 돈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구조가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런 배치를 한 가정은 돈을 벌어도 나가는 돈이 더 많고 저축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화구 옆이나 전자레인지 옆도 위험합니다. 같은 불의 기운끼리 너무 가까이 있으면 화기가 과열되어 균형이 깨집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화기가 충돌했다고 하는데요. 불길이 부딪히면 집안 분위기가 날카로워지고 가족 간 다툼이 잦아지며 감정 소모가 커집니다. 감정이 불안정해지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국 잘못된 투자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지요. 재물운은 마음이 안정될 때 흘러오는 법입니다. 싱크대처럼 습기 많은 곳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물과 불은 상극입니다. 밥솥에 화기가 습한 곳에 놓이면 그 기운이 약해지고 집안의 양기 자체가 떨어집니다. 양기가 부족하면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일할 의욕이 사라지며 기회를 놓치게 되지요. 특히 싱크대 바로 옆은 물의 기운이 가장 강한 곳이라 밥솥을 두면 재물운이 물과 함께 흘러내려 버립니다. 씻고 헹구고 버리는 공간 옆에 재물의 상징을 두는 것은 스스로 돈을 버리겠다는 행위나 다름없지요. 비슷하게 화장실 근처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화장실은 배출과 정화의 공간으로 기운이 아래로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이곳 근처에 밥솥을 두면 재물운이 정화되기 전에 변기를 통해 그대로 흘러내려 버립니다. 물을 내릴 때마다 돈도 함께 내려가는 셈이지요. 또한 화장실은 음의 기운과 습기가 가득한 곳이라 밥솥의 양기, 즉 재물운의 기운도 약하게 만듭니다. 사용하지 않는 밥솥이라고 해서 침실이나 거실 한가운데에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침실은 음기가 머무는 휴식의 공간입니다. 이곳에 밥솥을 두면 음양의 균형이 깨져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몸의 피로가 쌓입니다. 피곤한 사람은 돈을 벌 기운이 없지요. 무엇보다 거실 한가운데는 집안의 중심으로 모든 기운이 모이는 곳인데 이곳에 밥솥이라는 물건을 두면 중심의 흐름이 막혀버립니다. 대화가 줄어들고 가족 간의 소통이 어려워지며 자연스럽게 집안 분위기가 침체되지요. 가정의 화목이 깨지면 금전운도 함께 무너집니다. 쓰레기통 근처에도 절대 놓지 마세요. 밥솥이 주방에 있다 보니 무심코 그 주위에 쓰레기통이 있을 수 있는데요. 쓰레기는 버려지는 기운의 상징입니다. 그 옆에 밥솥을 두면 재물운이 쓰레기와 섞이면서 좋은 기운까지 함께 버려지게 됩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새는 구멍이 생기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발생하지요. 특히 주방 쓰레기통 바로 옆 선반에 밥솥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재물운을 스스로 차단하는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위치에 밥솥을 두면 재물은 들어오지 않고 나가기만 합니다. 중심의 균형이 깨지고 가족의 건강도 약해지며 결국 금전운 전체가 막히게 되지요. 밥솥 하나의 위치가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집안 화기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밥솥을 절대 함부로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작은 위치 하나가 큰 재물의 흐름을 바꾼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렇다면 밥솥은 어디에 두어야 재물운이 살아날까요? 잘못된 자리를 피하는 것만큼이나 올바른 위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밥솥이 제자리를 찾으면 집안의 화기가 안정되고
그 안정된 기운이 금전운으로 이어지지요. 가장 좋은 곳은 주방 안쪽 벽면입니다. 주방은 본래 불과 물이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밥솥을 안쪽 벽에 두면 외부의 혼란스러운 기운으로부터 보호받으면서도 주방 전체에 풍요의 기운을 고르게 퍼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가스레인지나 싱크대에서 떨어진 벽면이 밥솥을 두기에 좋습니다. 이곳은 불과 물의 균형이 잘 잡히는 자리로 재물운이 안정적으로 흐르는 지점이지요. 실제로 부잣집 주방을 보면 밥솥이 항상 이런 자리에 있습니다. 주방의 수납장 위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좋지 않은 위치와 겹친다면 이곳은 피해야겠지만요. 부엌에서의 수납장은 식재료를 보관하는 곳으로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 위에 밥솥을 두면 풍요와 화기가 만나 재물을 모으는 기운이 강해집니다. 이때 높이도 중요한데요. 허벅지에서 목 사이 정도면 적당합니다. 발과 닿을 정도로 너무 낮으면 화기가 억눌리고 머리보다도 너무 높으면 기운이 흩어져 버리지요. 수납장 위는 안정된 에너지의 중심이라 돈이 들어와도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 구조를 만듭니다. 환기가 잘 되는 코너도 좋은 자리입니다. 밥솥은 화기를 품고 있기에 공기의 흐름이 필요합니다. 막힌 곳에 두면 열기가 정체되어 탁한 기운으로 변하지만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면 맑은 기운이 계속 순환합니다. 특히 창문 근처이지만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구석이 이상적입니다. 햇빛은 양기를 보충해주고 바람은 탁기를 제거해주어 밥솥에서 흐르는 재물운을 항상 생생하게 살아있게 만들어주지요. 이런 환경에서는 재물운도 막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옵니다. 또 나무 재질 선반 위도 추천할 만합니다. 오행에서 나무는 불을 키우는 성질이 있습니다. 목생화라고 하는데 나무가 불을 도와 더 강하게 만드는 원리지요. 그래서 나무 선반 위에 밥솥을 두면 화기가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스테인리스나 유리보다 원목 소재가 훨씬 좋은 이유입니다. 이런 배치는 재물의 기운을 키우는 역할을 해 돈이 조금씩 모이고 저축이 잘 되는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밥솥이 흔들리거나 기울어진 곳에 있으면 재물운도 불안정해집니다. 평평하고 단단한 곳, 자주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곳, 그러면서도 사용하기 편한 곳이 최선의 자리입니다. 결국 좋은 위치란 화기가 안정되고 외부의 나쁜 기운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집안의 기운 흐름과 조화를 이루는 곳이지요. 밥솥이 편안하게 자리 잡으면 그 집안의 재물운도 편안하게 흘러옵니다. 부자들은 밥솥의 자리를 찾을 때 시간을 들입니다. 여러 곳을 시도해보고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관찰하지요.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밥솥 하나의 위치가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밥솥에도 수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에 두어도 낡고 지친 밥솥은 재물운을 불러오지 못합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기운이 새는 그릇이라 부르지요. 오래된 밥솥을 계속 쓰면 돈도 함께 낡아집니다. 밥솥을 5년 이상 사용했다면 이제 슬슬 교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내 솥에 코팅이 벗겨지거나 얼룩이 지워지지 않는다면 이미 그 밥솥의 좋은 기운도 함께 약해진 것입니다. 밥맛도 예전 같지 않고 밥이 자주 눌어붙는다면 그것은 밥솥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사용하면 집안의 기운도 정체되고 재물의 흐름 역시 막히게 되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결입니다. 밥을 지은 후에는 반드시 내 솥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밥알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이 썩으면서 탁기를 만듭니다. 특히 뚜껑 안쪽의 고무 패킹과 증기 구멍은 물때와 곰팡이가 끼기 쉬운 곳입니다.
이곳을 소홀히 하면 아무리 밥을 깨끗이 지어도 그 밥에서 생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밥솥을 완전히 분해해서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뚜껑을 떼어내고 고무 패킹을 빼서 따로 씻고 증기 구멍도 솔로 닦아내야 합니다. 외부도 젖은 행주로 닦대 물기는 바로 제거해야 하지요. 이렇게 관리하면 밥솥이 풍수 물건으로서 금전운의 기운을 항상 맑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밥솥 위에 다른 물건을 올려놓는 행위입니다. 조미료통이나 행주, 심지어 쌀통까지 올려놓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것은 화기를 눌러 막는 행동입니다. 밥솥은 늘 자유롭게 숨 쉬어야 합니다. 무언가에 눌리면 그 기운이 제대로 발산되지 못하고 집안의 재물운도 함께 억눌리게 되지요. 고장난 밥솥을 처리할 때도 예의가 필요합니다. 그냥 버리지 말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보내야 하지요. 그동안 우리 가족밥 지어줘서 고마웠어라고 말하거나 깨끗이 닦은 후 천으로 한번 감싸서 버리면 좋습니다. 조상들은 오래 쓴 솥을 버릴 때 소금물로 한번 닦고 절에 가져가거나 땅에 묻기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밥솥을 소중히 여긴 것이지요. 그리고 새 밥솥을 들릴 때는 쌀을 먼저 씻어 담고 첫 밥을 지어 가족이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기운을 맞이하는 의식입니다. 처음으로 밥을 지을 때는 마음을 밝게 하고 좋은 생각을 하면서 지으면 그 기운이 밥솥에 스며듭니다. 관리는 번거로워 보이지만 습관이 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밥을 짓고 먹고 씻는 일상이 곧 재물운을 관리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지요. 밥솥을 정성껏 다루는 집은 돈도 정성껏 모이고 복도 오래 머뭅니다. 부자들의 주방을 보면 밥솥이 항상 반짝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깨끗함을 넘어 재물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담긴 것입니다. 밥솥은 단순한 조리기구가 아닙니다. 집안의 불씨이자 재물운의 중심입니다. 어디에 두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나는 물론 우리 가족, 집안의 금전운이 완전히 달라지지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만약 습한 곳, 쓰레기통 근처와 같이 절대 놓으면 안 되는 위치에 밥솥이 있다면 지금 당장 자리를 옮기셔야 합니다. 주방 안쪽 벽면이나 나무 선반 위로 옮겨보세요. 그리고 밥솥 위에 올려둔 물건이 있다면 반드시 치워주세요. 코팅이 벗겨지고 얼룩진 밥솥을 아직도 쓰고 계신다면 감사의 마음으로 보내고 새 것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실천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밥을 짓고 나서 밥솥을 깨끗이 닦아보세요. 뚜껑 안쪽까지 정성껏 손질하고 제자리에 가지런히 놓아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재물운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공간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밥솥 하나로 집안의 화기가 살아나고 그 화기가 가족의 건강과 재물, 그리고 복을 불러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금전운이 열리기 시작한 신호이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보세요. 그 마음이 기록되는 순간 기운은 방향을 잡습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전해주세요. 기운은 나누면 커지고 돈복은 순환할 때 더 단단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복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